자, 지난주에 이어서 보아 박벽부재의 전단 응력에 대해서 이제 실제 전단력에 대한 전단 응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이제 평형식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 했었는데요. 자, 거기에서 남아있던 부분이,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이렇게 평형식을 썼었고, 평형식 6개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타우 xy가 전단력이 있으면 타우 xy가 0이 되지 않는다. 근데 타우 xy가 0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면 타우 yx 또한 0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로 횡방향으로 전단력 힘이 부과가 됐는데 종방향으로도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호 같은 문제들, 목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힘을 줘서 눌렀을 때 횡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횡방향으로 이렇게 절단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이 목재 사이는 이제 사이사이가 이 저항이 작기 때문에 횡방향으로 눌렀을 때 종방향의 전단 능력들 때문에 목재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안에 보호요소에 작용하는 그 전단 응력이 그렇게 되면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타우의 yx 또는 타우의 xy가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유도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3.2장에서 이제 식을 유도를 할 건데 다음과 같이 이제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에 이제 핀과 롤러로 이렇게 작용을 지질하고 있는 단순 지지보호가 되겠죠. 여기에서 집중 하중도 존재를 하고 분포 하중도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했으니까 전단력의 지난 시간에 전단력의 변화는 분포 하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포 하중이 있는 곳에서 전단 능력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점까지 일단 C점까지를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 대신에 단면은 이게 대칭으로 돼 있어야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0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칭 단면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에 과제를 했듯이 전단력도하고 모멘트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이 힘들하고 W의 요 길이만큼 곱해서 어쨌든 A 쪽의 하중, 받침 하중과 B 쪽에 받쳐지는 하중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전단력이 아마 A 쪽에서 시작되는 것 때문에 여기 위에까지 VA만큼 올라가겠죠. VA는 RA만큼 이걸 RA라 그러면 올라가고 이 사이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직선으로 상수로 유지가 될 거고 P2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P1 있으면 그 다음에 P2가 있어도 또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중 하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상수로 0으로 상수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분포 하중이 들어오면 분포 하중이 있으면 전단력도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전단력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될 거고 마지막에 발력 때문에 이게 이제 RB의 크기만큼 이게 RB가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0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멘트도는 결과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거 보면 모멘트 값은 모멘트의 값은 그 전 값에다 더하기 전단력을 적분을 하면 돼요. C부터 D까지. 그러면 요 면적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요 면적의 크기만큼 이 값으로 돼서 올라오게 될 거고 직선이 될 거고 여기도 직선이니까 상수니까 직선을 갖게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요거보다는 요 밑에 면적만큼 여기서부터 델타량만큼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요 밑에 면적만큼 여기서 델타만큼 올라갈 거니까 좀 더 낮게 올라가겠죠. 낮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이제 전단력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차식인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멘트는 마이너스의 이제 2차식을 갖게 되겠죠. dm dx가 v가 되니까. 그러면 모멘트는 전단력을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모양을 그리게 되면. 물론 여기는 이제 접선으로 다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여기 0을 지나는 요때 모멘트가 최대값이 될 거고 요 중에 어디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형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전단역도를 그리게 될 건데, 이건 이제 참고로 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들도 있었으니까 참고로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C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딘가에 시작되는 여기 어딘가까지 D점까지를 잘라 봅시다. 여기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가 있고, 여기가 C점이고 여기가 D점이고, 요 사이가 델타 X가 될 것이고, 당연히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요 단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의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V가 들어오는데 요거 사이에서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보의 중간쯤에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을 하니 우리가 이 CD에서 완전히 밑에까지 자르지 말고 요만큼 부분만 이렇게 잘라냅시다. 옆쪽에 단면에서 면적을 보면 요만큼만 자른 거죠. 위에 단면에 다 포함은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오는데 단면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특정 위치까지만의 면적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만큼.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점을 C', 요 점을 D'이라고 잡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립면이 있겠죠. 여기 위치에. 이렇게 중립면이 있을 거고, 뉴트럴 액시스 또는 뉴트럴 서피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y 값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중립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에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까지가 C가 될 거고, 그래서 요 부분만을 따로 딱 떼서 생각을 해보면, 요 안에 것만 생각을 해보면 CD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 오른쪽에 재료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단력이 C점 기준으로 전단력이 위쪽으로 향하게 될 거고, 이게 VC' 되겠죠. 여기에. 여기는 위쪽, 여기는 아래쪽으로 전단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V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각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위에는 당연히 W는 존재를 하는 거고, 요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분포화중이 있어요. 분포화중이 있으면 전단력이 존재를 하죠. 전단력의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전단력이 존재를 하니까 모멘트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쪽 편, 왼쪽 편에는 MC가 있고 오른쪽은 MD가 있어요. MD가 이쪽 방이 다 플러스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모멘트가 있는데 이 MC하고 MD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단력이 존재했으니까, 이 전단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전단력이 있으면 모멘트가 길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잖아요. 이거하고 MD하고 MC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단력의 적분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단력이 당연히 분포화중 때문에 존재하니까 이거 두 개가 같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면 왼쪽 오른쪽의 모멘트가 다르니까 MC에서 생기는 시그마 C하고 MD에서 생기는 시그마 D가 있는데 그 값이 다를 거예요. 다를 건데 여기에서 이 전체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요 위치까지만 델타 A를 곱하면 이렇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멘트는 이런 직선 형태의 분포를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힘이 될 거고, 오른쪽 편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 될 거죠.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특정 위치, 요 위치까지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요 밑에 부분을 뽑아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전단력 모멘트가 다 있고 위쪽은 분포화중이 있는 거고, 그럼 밑에 쪽은 뭐가 있을까요? 밑에 쪽 이렇게 잘라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지금 힘이 생길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그래서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 힘도 있겠지만 일단 수평 방향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 형태에서 지금 자 수평 방향의 값만 가지고 평형식을 써 봅시다. 그러면 저 오른쪽 편으로 이제 플러스라고 잡으면 여기는 델타 H 더하기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니까 시그마 C 마이너스 시그마 D의 델타 A 곱한 거에다가 이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이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 면적이 이쪽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에 대해 적분하고 요거를 요에 대해서 적분한 거 A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여기서 나머지 이런 것들은 y 방향, 여기서 이제 y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y 방향이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y 방향이고 x 방향만 따지면 델타 h하고 이거 두 개가 평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거는 y가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y1이라고 되는 지점, y1보다 더 큰 쪽에 해당되는 면적만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값은 i분의 my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미 여기서 부호는 압축, 인장, 압축 쪽은 다 부호는 떼놨으니 시그마 d는 뭐냐면 여기는 md, 여기서 주어진 이 md에다가 위치 y에다가 i를 곱한 값이 될 거예요. 그게 각 요 위치에서 md 값일 거예요. mc도 똑같이 보면 i분의 mc의 모멘트 c의 y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여기서 보면 델타 h는 이렇게 넘어가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던 게 들어가서 바꿔준 거고, 이거하고 이걸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i분의 md의 y가 되고 여기는 역시 i분의 mc의 y가 되니 y만 따로 뽑아내고 앞에는 이 부분은 적분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단면에 대해서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델타 h는 i분의 md-mc의 인테그랄의 a 단면 y d a가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우리가 q라고 합시다. 단면에 대한 1차인 거죠. 그래서 q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단면에 대한 1차 모멘트기는 한데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니까, 자, 요모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델타 m 마이너스 델타 c라는 거죠. 델타 m 마이너스 델타 c 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델타 m이에요. 이건 q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i분의 델타 m의 q가 되는 거고, 이건 i하고 q를 밖으로 뽑아 놓고 나면 이 델타 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식이 있는 거죠. dm dx가 dv라고 되어 있던 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 델타 m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델타 m은 델타 x에다가 그 기울기, 순간 기울기의 델타 m 델타 x, 이렇게 이쪽이 m이 되고 이쪽이 x가 되면 이런 기울기가 있으면 두 개, 요 기울기는 dx, dm dx가 되는 거고 순간 기울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증분 이 델타 m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울기의 순간 기울기에 여기에 델타 x만큼을 곱해주면 dm이 되겠죠. 그래서 dm은 델타 x의, 델타 m은 델타 x의 dx분의 dy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델타 x 남고 dx분의 dy가 이 값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가지고 온 것. 전단력이 존재하면 모멘트의 길이 방향의 변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값이 V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V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보면 식 자체가 이거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밑에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i분의 vq의 델타 x라고 만들어지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델타 h였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y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델타 x를 이쪽으로 넘겨 놓고 나서 델타 h의 델타 x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면 i분의 vq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몰 q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요. 스몰 q라고 표시하고 이거를 우리가 전단 u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shear flow,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흐름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단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이제 Q의 형태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아마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단유라고 이야기하는 Q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식으로 보면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H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평 힘인데 뭐냐면 단위 길이당이죠. 여기 보면 델타 X에 델타 H니까 단위 길이당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Q가 되고 공식 이름으로는 전단유, 시어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Q라고 하는 건 힘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수평 힘이기 때문에 Q에다가 어떤 길이를 곱하면 이 길이 동안에 만들어지는 총 수평 힘이 되는 거예요. 총 수평 방향의 힘을 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남은 거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식을 구한다고 하면 V는 구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전에 12장에서부터도 V 구하고 M 구하는 건 했으니까 V는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I는 단면이 주어지면 구할 수 있죠. 단면이. 그럼 이제 Q가 남았어요. Q가. 그래서 Q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Q라고 했는데 Q는 우리가 알기로는 YDA 한 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한 거는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한 것은 0이다. 어떨 때 이게 중립면 또는 여기서 실제로는 도심에서 기준이 되어 있을 때 y가 0이 되는 점이 도심일 때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 Q라는 게 이게 과연 이게 뭐냐라고 하면 Q는 지금 현재는 인테그랄 적분의 우리가 A라고 쓴 건데 A는 뭐냐 Y가 Y1보다 더 큰 쪽에 대해서 델타 A를 적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Y1이 만약에 C가 되면 여기가 도심이 있는데 C가 된다는 건 제일 위에잖아요. 그럼 이제 면적이 없으니까 Q는 0이 돼요. Q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Y1이 제일 밑에 여기에 내려오면 Y 미니멈 값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Y 값이 지금 여기에서 이 Y도 현재는 도심이거든요. 도심에서 Y가 0인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식으로 보면. 그러면 YDA가 이 전체 면적 A에 대해서 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Q가 0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서도 Q가 0, 제일 밑에서도 Q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 더한 것도 Q가 0인 거예요. 전체를 다 더하면, 썸하면.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이 전체 이 A라고 하는 이것을 대문자 A라고 하면, 대문자 A는 자, 요 위쪽을 필기체 A, 밑에 쪽을 필기체 A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죠. 그 이야기는 자, A에 대해서 Y의 DA는 0이에요. 중립면이니까, 도심이니까. 근데 이 A가 이게 되는 거니까 A에다가 더하기 A 프라임이 되는 거고, 이 값은 그러면 A까지 더한 거에다가 적분이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DA를 더한 게 0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뭐냐면 A까지 YDA 한 것이 마이너스의 A 프라임의 YDA와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에서 더한 요 면까지의 더한 Q하고 반대쪽에서 남은 부분에서 만든 Q하고는 서로 더하면 0인 거고 그 값은 부호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식 때문에 이 식이 지금 이건데 이 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Q에 대한 특징들을 알 수가 있어요. Q에 대해서 특징은 자, Q는 첫 번째 뭐냐 하면 제일 위에나 제일 밑에 표면에서의 Q는 0.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면에서의 Q는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Y를 이제 적분해 나가야 되는데 A 값이 A하고 A 프라임인데 다 더하면 0인데 자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A를 Y는 지금 Y1이라고 썼는데 Y1이 쭉
0일 때 제일 위에가, 그러니까 y1이 c일 때가 0이죠. 여기서 0이에요. 그럼 내려오다 보면 윗부분 양의 값이죠. 그죠? y 곱하기 da니까 이 길이가 y니까 곱하기 da를 하면 양의 값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플러스 값이에요. 여기까지 더 내려오면 면적이 늘었죠. 그 다음에 y도 다 양이고 델타 A도 커지니까 양이에요. 그러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양의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밑에 내려오면, 자, 이렇게 나눈 거를 자,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요만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를 A1, 여기를 A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전체 A1 더하기 A2의 YDA 했는가 하고 A1의 YDA에다가 더하기 A2의 YDA 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면 전체에다가 이 면까지의 Y를 곱해서 적분한 거와 요거 하나에 Y를 곱해서 적분한 거에다가 요거 하나에다 Y를 곱해서 적분한 걸 더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추가해서 더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Q를 구하기에는, 이 Q를 구할 때는. 그게 뭐냐면 여기 중립면까지 내려오고 나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다 더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립면 밑에를 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요만큼을 더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이제 A3고 이게 A4라고 칩시다.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제 A3가 됐는데 더하기 이제 A4가 된 거죠. 그게 여기까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Y가 0인 지점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Y가 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면적은 양이니까. 면적은 양이고 Y 값이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이 값은 음이에요. 그 이야기 뭐냐면 Q를 구할 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올 때 제일 위에서 0, 양의 값이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지다가 여기에서 이 중립면을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이 값에서부터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여기는 Q가 원래 0이었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Q가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질 거예요. 커지다가 이 중립면 도심이 되면 제일 컸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조금씩 빠지는 거죠. 점점 빠지다가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는 C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C겠죠. G로 보면. 그게 이제 그 이야기 뭐냐면 Q의 최대값은 Y가 0이 되는 중립축 또는 중립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Q라고 하는 게 단위 길이당 수평 전단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식은 I분의 VQ예요. 근데 I는 단면 자체에 대해서 일정해요. 단면이 있으면 일정해요. V는 그 단면에서 크게 정해져 있겠죠. 한 단면에서는. 그럼 Q라고 하는 거는 이 단면에서 이 Y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단면에서 여기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Q가 어디서 제일 크냐 하면 이 도심이 되는 중립면에서 Q가 맥스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식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 길이당 수평 전단력이 맥시멈이 되는 최대값이 되는 위치 어디냐 하면 중립면이다. 그래서 나무로 된 판재를 눌렀을 때 위쪽에 깨지는 게 아니고 중립면에서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립면의 전단력이 수평 방향으로 미는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으로 민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단면 두 개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잘라서 위에를 이렇게 놓고 아래를 이렇게 놓으면 위쪽에서 이쪽으로 델타 H가 있으면 아래쪽 면에는 이쪽 편으로 델타 H가 있겠죠. 이게 당연히 반작용이 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름은 shear flow라고 우리가 붙였던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예제를 가지고 한번 지금 했던 것을 유도해 봅시다. 지금 했던 거는 예제에서 뭐냐면 이 단위 길이당
수평 전단력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이야기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20에 100짜리 판자 3개를 못으로 이렇게 하나, 둘, 개, 3개를 놓고 나서 여기다 못으로 이렇게 박아요. 못으로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근데 못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판자가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뒤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을 지금 이렇게 간격을 지금 25mm씩 잡아서 이렇게 쭉 박아놨어요. 이렇게 쭉 박아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위쪽에서 전단력이 500N이 주어졌을 때, 이 못에 작용하는 전단력인 거죠. 못은 지금 세로로 세워져 있으니까 못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이게 뭐냐면 수평 방향 전단력이 되겠죠. 그래서 수평 전단력이 되는 델타 H에다가 길이를 곱한 게 이제 수평 전단력이 되겠죠. 이게 H가 되겠죠. 이 H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못으로 보면 여기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수평 전단력이 아까 우리가 Q가 델타 H분의 델타 X였던 거고, 이게 I분의 VQ가 되죠. 그래서 이 Q를 구한 다음에, 이 Q가 델타 H의 델타 X니까 이게 25mm당 하나씩 작용하니까, 여기에 있던 총 25mm가, 여기 있는 이 25mm가 이 못 하나의 델타 H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Q를 구한 다음에, Q인 델타 H분의 델타 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목 간격인 25mm를 곱하면 이게 지금 수평 방향 전단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I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Q를 구해야 되는데, I는 보면,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I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 중립면상에 같이 놓이게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중립면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이 사각형에서 이거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렇게 보면 전체 사각형이 이게 100이고, 이거 100이고, 높이가 대신에 120인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12분의 100에 요게 20이니까 140의 세제곱. 100이 10분의 1에 요게 지금 20이 되니까 요거에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변이 80이고 높이가 100인 거하고 똑같아요. 80에 100의 세제곱 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I 값은 구해졌고, V 값은 500을 구해졌죠. I 값 구해졌고. 그러면 이제 Q를 구하면 되잖아요. Q는 뭐냐, 못에 걸린 전단력이니까 Q 요 면까지예요. Q가 걸리는 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Q로 잡을 수 있는 면적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잡았을 때 이쪽에 수평 방향 델타 H가 있다고 했으니 요 위에 요 면적이 우리가 말하는 A인 거예요. 그래서 Q가 AYDA인데 뭐냐면 요 위의 면적이니까 위쪽에 Y 곱하기 DA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면 쉽게 보면 우리가 직사각형이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예전에 도심 구하듯이 이건 뭐냐면 AI에 YI를 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AI, YI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각각 요거에 YI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각각의 도심까지의 거리인 거죠. I는 20 곱하기 100 그리고 Y는 50 더하기 10 50 더하기 10 그러니까 60이 되는 거죠. 이게 Q예요. 이렇게 구하면 Q예요. 이거는 시그마, 이거는 더하기를 구한 거. 만약에 뭐 적분으로 당연히 적분으로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요만큼이 델타 Y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Y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지금 100인 거죠. 그럼 델타 A는 B 곱하기 DY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델타 A는 Y 곱하기 dy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여기 100 곱하기 dy인 거고, 대신에 y는 어디서부터 가냐 하면 요 값을 기준으로 보면 50, 60부터 50까지. 그래서 뭐 0.6에서부터 0.06에서부터
20이네. 0.07에서부터 y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니까 0.07에서부터 0.05까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100은 들어오고 y는 y제곱에 2분의 1 y제곱이 되고 0.05 여기서부터 0.07까지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건 지금 미터 단위로 했던 거고 이건 밀리미터로 하면 이걸 보면 70이고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2분의 100에 곱하기 70 빼기 50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70의 제곱 빼기 50의 제곱, 70의 제곱 빼기 50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70 더하기 50이고 70 빼기 50인 거고, 그래서 이게 뭐가 같을 거고, 나머지 여기 같을 거고 2분의 1에. 그래서 어쨌든 계산으로 하면 적분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이것도 계산해도 되는데 이 방식이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뭐를 구할 때 썼냐 하면 중립면을 구할 때도 했으니까. 여기는 중립면이 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지난번 문제같이 이게 짧아졌다 라고 하면 중립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립면도 구하고 그 중립면에서 Q도 구하고 중립면에서 I도 구하고 여기도 중립면이 그냥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값을 넣으면 이 값이 뭐냐 하면 계산해보면 3.74 뉴턴 퍼 밀리미터가 돼요. 단위 미리당 3.704 뉴턴의 작용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미터당 3704 뉴턴이 작용을 한다. 미터당 3.7 뉴턴이 작용을 하는 거죠. 미터당 3.7 킬로뉴턴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0.025, 25ml당은 얼마가 작용할 거냐면 92.6 뉴턴이 작용하고 이게 각각의 못 하나에 작용하는 수평력이 되겠죠. 수평 전단력.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다시 또 이야기하면 Q를 계산하려면 적분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B고 여기까지 Y고 여기 있는 이렇게 되면 Y가 있고 DA를 B 곱하기 DY로 해서 넣은 다음에 이 Y1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까지 2분의 H까지 적분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계산 결과는 AY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A의 Y DA를 한 거는 요 A에 맞추어서 A에 맞는 면적에 그거에 각각에 맞는 도심까지의 거리를 곱해서 더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도심 중립면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중립면 또는 도심 구할 때 사용을 했던 그때는 델타 AI에 YI에 AI를 했는 게 Y바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모든 다 A를 한 거고 이거는 모든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그것까지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전단 응력으로 갑시다. 이제 수평 전단력을 알았으니까 조금 전에 이게 뭐냐면 수평 전단력이죠. 여기까지 수평 전단력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수평 전단력이 우리가 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되도록 해서 잘라서 요만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는 뭐 이렇게 봐도 돼. 전체 이거 중에서 이렇게 잘라서 밑에 이렇게만 남았다고 봅시다. 잘라서 지우고 나면 이렇게만 남겠죠. 이렇게만 나오면 이 옆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델타 H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델타 H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델타 X예요. 델타 X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돼 있던 단면에서 B의 길인 거죠. 요 길이는 B의 길인 거죠. 물론 Y에 따른 함수가 될 거예요. B에 따라서 될 건데 요 길을 우리가 B라고 쓰지 말고 이걸 두께 T라고 봅시다. 두께 또는
이쪽 방향, 이제 우리가 볼을 이렇게 보면 뒤쪽 편으로 되어 있는 이 두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두께가 되는 거죠. 이 두께가 되는 거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폭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t가 되고, 이게 요 길이가 지금 델타 x잖아요. 이렇게 보면 델타 x잖아요. 그럼 이 면, t에다가 델타 x로 구성되어 있는 이 면에 델타 h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델타 h는 i분의 vq의 델타 x고, 그렇게 보면 요게 델타 a라고 해줄 수 있으니까 델타 a는 t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 요 델타 H 때문에 요 델타 A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이 만들어지겠네요. 요 응력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델타 A분의 델타 H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 면의 수평으로 작용을 하겠죠. 힘이. 그 이야기는 전단 응력이 되는 거고, 이걸 식으로 보면 요거 그대로 나눈 거니까 IT분의 VQ가 되고, 이 값은 타우의 또한 평균값이 되면서 이 값은 전단 응력이 되는 거예요. 전단 응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왜 평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분포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분포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게 아니고 일정한 A 평균값이 아니고 끝단부에는 더 크고 가운데 부분은 좀 작고 하는 이런 형태로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평균값만 우리가 쓰는 거고, 이 전체 크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부위에서는 보면 우리가 표면에서는 Q가 0이죠. Q가 0이니까 타우 YX나 XY가 0인 거고, 제일 밑에 면에서도 Q가 0인 거예요. 전체를 다 더해야 되니까, 위에서도 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델타우 XY는 0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H는 평균값,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단면에서 보면 I하고 V는 단면에서 일정하겠죠. 이거는 단면의 이제 위치와는 상관이 없는 값들이니까. 근데 T하고 Q들은 단면의 위치, 즉 Y 값에 디펜던트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에서의 T냐, 이거에서의 T냐, 이 길이가 될 거냐, 이 길이가 될 거냐, 이게 훨씬 더 보면 T가 커지잖아요. 근데 Q도 이렇게 보면 커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Q가 여기만 있을 때는 작은데 이렇게 내려올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기 내려올을 때 더 커지는 거죠. 이 내려오면 물론 줄어들지만. 그래서 만약에 T가 일정하면, T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T가 일정하면 그러면 이게 일정해버리면 Q가 가장 클 때 타우가 가장 크겠네요. 그 이야기는 이 타우가 뭐냐면 중립면에서 가장 크게 될 거예요. T가 일정하면. 근데 T가 변화하면 그때는 Q 나누기 T에 의해서 타우의 최대값이 정해지겠죠. 그럼 이대로 보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1번. 보의 윗면과 밑면에서는 Q가 없기 때문에, 또 타우는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 전단력이 없다. 0이 된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타우 XY나 YX는 0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Q가 0일 때, Y가 0일 때, 즉 중립면상의 뉴트럴 서피스 상에 있을 때, 중립면상에 있을 때 Q는 맥시멈이 된다. 근데 이 타우의 평균값은 최대일 거냐? 이거는 T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3번에서는 B하고 H에서 H가 굉장히 크다. 이게 B고 이게 H다. 이렇게 되면 T가 거의 같으니까 이 면상으로 B하고 H상으로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길게 되면 이런 형태로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모양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작으면 거의 일정한 타워 값을 가지게 돼요. 이게 평균값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이 최대하고 최소하고 줄어들겠죠. 이게 대신 이렇게 넓은 형태가 되면 이 차이가 커지고, 평균하고.
타워 맥시멈하고 타워 민하고 그 차이가 이게 B가 크면 H에 비해서 크면 이게 이 차이가 커지는 거고 이게 작아지면 거의 일정한 D 값을 가지게 타워 값을 가지게 돼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책 5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주석문에서 보면 B 나누기 H가 있고 그 다음에 타우 맥시멈 대 평균 B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타우 미니멈 대 타우 평균 값의 B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값 대비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처음에 B by H가 0.25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워져 있는 형태. 그때 보면 1.008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0.8%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값이 여기는 0.996 여기는 0.4%죠.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평균이나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일정한 타워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뒤로 갈수록 요게 이제 첫 번째 요 이야기를 한 거고 뒤로 갈수록 만약에 이제 B 나누기 H가 50이다 라고 하면 지금 뭐냐면 타우 맥스 대 타우 평균 값이 뭐냐면 15.65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평균값하고 최대값하고 보면 이 값에 대비해서 곱하기 15배가 커진다는 거예요. 50 정도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길쭉한 형태가 되면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맥시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 능력상에서 우리가 높이 돼 있는 이런 보보다 넓게 이렇게 돼 있는 보에서 전단 능력이 이 평균값에 비해서 최대값과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크게 이제 전체의 형태로 보면 자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종방향으로 모멘트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종방향으로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단력이 0이라는 거예요. 모멘트가 일정하면 또는 이게 종방향으로 모멘트가 일정하니까 변화량이 없는 거고 전단력이 0이 되는 거고 전단력이 없게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면 타워 값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종방향으로 모멘트가 일정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모멘트가 어떻게 보면 상수인 거죠. 전체 길이에 따라서 길이에 변화하지 않고 이런 형태죠. 그 이야기 뭐냐면 순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힘 상태에서는 전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단 능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전단 능력이. 그래서 지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책에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밑에 이렇게 돼 있던 그림 있죠. 이렇게 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 모멘트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끝으로 완전히 잡아서 비틀게 되면 전단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순수 힘만 있기 때문에 전단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M이 상수로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로 일정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게 없고 이제 순수 힘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전단 능력이 없어요. 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단력이 존재하면 이렇게 전단력이 주어지면 전단력은 모멘트의 변화를 만들죠. 모멘트의 변화가 있으면 역시 전단력이 있고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전단력이 있게 되면 전단 능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틈 사이에서 층간 종방향으로의 횡방향 즉 종방향 쪽이니까 횡방향의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횡방향 이렇게 보면 이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종방향이죠.
있게 이 수평 방향에 어떤 이 전단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전단력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종방향으로 모멘트가 변화하면 이라고 하는 거는 종방향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의 변화가 0이 아니라면 이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변화하면 전단력이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단력이 0이 아니면 그로 인해서 즉 여기서 이제 요것만 보면 이제 모멘트에 따라 종방향 길이에 따라 모멘트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수직 응력의 변화, 즉 모멘트 C하고 모멘트 D가 달라지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던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에서의 모멘트 값들이 서로 같지 않고 변화를 하는 거죠. 길이 방향의 변화량이 있으니까 물론 전단력도 0이 아니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대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각각 이 모멘트가 만드는 수직응력과 이 모멘트가 만들어주는 수직응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 전체적으로 이 값들이 우리가 전체를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과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평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평행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위쪽 부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크기하고 이쪽 부분의 크기가 지금 다른 거죠. 변화가 결과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만 생각해 보면 윗부분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형을 위해서 종방향, 즉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것이 타우 xy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것이 타우 yx가 되는 거고, 방향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타우 y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델타 h 또는 델타 h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힘의 평형을 위해서. 그래서 모멘트가 길이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면 수직응력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일부 특정 단면에 대해서는 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평력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거에서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yx가 존재를 하게 되니 당연히 xy도 존재를 하고, 이 xy는 우리가 내려온 이 전단력에 대한 v라는 것과 서로 상쇄 또는 이 v가 이거를 만드는 효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했던 타우는 IT분의 VQ라고 해서 이 값 역시 우리가 평균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내는 평균값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타우의 평균이 되는데, 이 값도 또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이 한 면에서가 아니고 이 단면 전체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는 타우가 0인 것으로 알고 있죠. 여기도 타우가 0이겠죠. 왜냐하면 Q가 0이니까, 여기도 Q가 0이니까. 그럼 이 사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그전까지 알기로는 이 중립면에서 당연히 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유명한 이제 직사각형 단면이 되겠죠. 주로 단면이 이 직사각 단면, 그 다음에 이런 원형 단면을 주로 다루게 될 건데, 직사각 단면은 이제 한자로는 구형 단면을 가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사각 단면이면 폭이 b,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h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립면에서부터 시작하면 가장 먼 쪽까지가 c가 되고, 이게 2분의 h, 제일 아래쪽은 c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h 또는 y가 마이너스 c가 되겠죠. c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y가 c가 될 거고, 그래서 특정 단면 A'을 임의로 선정을 하고, 그러면 A'까지의 요 위쪽 도형의 도심은 여기 C'점에 있게 될 거고, 거기까지가 이제 Y파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Y만큼 올라가겠죠. 밑에 여기까지는 Y라고, 밑에 면까지가 이제 Y고, 제일 위에까지가 C가 되고, 도심까지는 Y'.
그러면 y반은 이 값과 이 값의 중앙값이죠. 중심값이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2분의 c 더하기 y. 그렇게 되면 요 위쪽에 q를 구하려면 a' 곱하기 y 바를 곱해주면 되고, A'이라고 하는 건 b 곱하기 요 길이. 요 길이는 뭐냐면 y는 c니까 c 마이너스 여기까지 y가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c 마이너스 y. 이게 a가 되는 거고, y반은 위에서 나와 있듯이 2분의 1 c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렇고 나면 2분의 1 b가 빠져나오고 c 마이너스 y c 더하기 y니까 c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 값은 중립면을 기준으로 보면 12분의 1 bh 3승이 되고, 여기서 보면 이 식으로 보면 h는 2c가 되는 거죠. 그래서 h에다가 2c를 넣어주면 세제곱이 되니까 8이 되고 세제곱, 그러니까 3분의 2. 그다음 요 두 식에서 보면 지금 이제 h를 다 없애고 c로 나타내려고 해요. c와 b로. 자, 그렇게 보면 이제 타우 xy it분의 vq를 써봅시다. 그럼 v는 남아있고, q는 여기서 보면 2분의 1 b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y제곱. 여기서 보면 t는 여기서 여기니까 t는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i에다가 t를 곱한 거를 보면 i가 요거니까 3분의 2 b의 c의 세제곱인데, b가 보면 t가 b가 되니까 없어지고 b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2분의 3에다가 b제곱 c의 세제곱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3이 되고, 그래서 b, c의 세제곱, 여기에 b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지워지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구형 전체의 단면적은 b 곱하기 2c가 되겠죠. b 곱하기 2c가 되고, 그럼 b에다가 c에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지우면 c의 제곱만 남고, 여기서 b, c가 붙으니까 2분의 1이 붙어서 2분의 3에 a가 되고 v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c의 제곱이 이렇게 나눠져서 1, 이렇게 나눠지면 c분의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타우 xy는 뭐냐면 이게 y축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모양을 보면 y가 0이 되면 1-y 나누기 c의 제곱에서 y가 0이 되면 1이 되는 거고, y가 c가 되면 이게 c가 되니까 0이 되고, y가 마이너스 c일 때도 0이 되죠. 그러면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y는 1-x의 제곱 이 형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y축이고 x축일 때 이런 모양을 띠겠죠. 이게 1이 되고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y축을 놓고, 이쪽 방향으로는 여기 이야기하는 전단 능력으로 놓으면, 여기서 보면 제일 위에가 y가 c일 때 타우는 0, y가 마이너스 c일 때 타우가 0이죠. 당연히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위쪽에서는 타우가 0이라고 그랬죠. 그죠? q가 0이고 밑에도 타우가 0이죠. q가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분포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2차원의 2차식의 포물선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중립축에서 y가 0일 때 가장 최대값 타우 맥스 값을 갖는데, 이 최대값은 뭐냐면 이게 0이 되니까 2분의 3 a분의 v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a분의 v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최초에 이야기할 때 타우의 평균값이었어요. 8장에서 챕터 8장 정도에서 전단 능력은 a분의 그 면, 이거에 여기 나타나는 이 면에다가 이 면으로 지나가는 힘 v를 나누어 준 거다. 근데 이 값은 이거의 평균값인 거고,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평균값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타우의 AV라는 거예요. 이 평균값인 거고, 근데 이 최대값은 뭐냐 하면 이 평균값의 1.5배의 값에 해당된다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보여주는 방법은
요 위치에 있을 때 이 전단능력의 크기는 여기, 이 위치에서 전단능력의 크기는 이만큼, 이 위치에서의 전단능력의 크기는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0, 화살표 작고 좀 더 길고 좀 더 길고, 여기는 좀 줄어들고 작게 줄어들겠죠. 여기는 크기만큼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전단 능력을 이렇게 포물선을 이용해서 곡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화살표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화살표로. 그러면 자, 우리가 나타냈던 타우가 IT분의 VQ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델타 H 나누기 델타 A였잖아요. 그죠? 델타 A였고, 이거는 뭐냐면 델타 H 나누기 T 곱하기 델타 X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Q가 델타 H의 델타 X였고, I분의 VQ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라고 보면 여기서 T하고 무관하게 보면 이 타우의 크기 모양하고 이 Q의 모양하고는 똑같죠. 여기서 보면 단지 T만 안 나눈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타우의 이런 모양들이 Q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T를 제외하고 나면. 그런데 보면 이런 화살표들은 이런 단면 내에서 좀 흘러가는 모양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Q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shear flow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흐름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기다 수도꼭지를 틀고 나면 이렇게 쭉 흘러가서 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shear flow라고 부르고,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암기해야 되시 외워야 되는 것은 타우의 맥시멈은 평균값의 1.5배다. 1.5배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언제? 폭이 구형 단면이면, 직사각형이면, 이런 직사각 단면이 있을 때, 직사각 단면에서 V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타우의 맥시멈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1.5배에다가 여기 단면 A분의 V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 단면일 때는 1.5배라고 하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뒤로부터 가서,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이 평균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이 값이 지금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 값이 타우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타우의 평균. 이렇게 맥시멈이고. 그럼 타우의 평균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c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만들어진 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우에 대한 적분값이겠죠. EY에 대한. 그래서 이 크기를 2C 곱하기 이 사각형으로 면적으로 환산할 때 만들어지는 게 타우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타우의 평균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보면 이게 타우인 거고, 그럼 타우를 적분을 해서 y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면적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우의 AV가 되고 이게 EC가 되니까 타우의 AV 곱하기 2배 C가 될 때 이거를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우 XY는 2분의 3 A분의 V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여기는 1은 Y가 되고 Y의 제곱이니까 세제곱에 밑에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C부터 플러스 C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하면 내려오고 C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C에 더해 3분의 1에 마이너스, 정리하면 3분의 4C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2C 곱하기 A분의 이렇게 지워지니까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뭐였냐 하면 타우의 평균값에다가 곱하기 2C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평균값은 A분의 V가 되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챕터 8장에서 했던 면적에 우리가 이때 볼트를 다뤘죠. 그죠? 볼트나 핀에 이렇게 힘이 F가 작용하고 단면적이 A면 전단 능력은 A분의 F, 또는 이게 V라고 하면 A분의 V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면 전단인지 이게 일면 전단인지에 따라서 이제 핀에서 이런 값들을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이야기도 우리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그마도 역시 평균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A분의 F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값도 역시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때 평균은 뭐냐면 공이 굉장히 길 수가 있는데 이 단면에서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끝에만 잡아당기면 시그마가 아주 멀리 떨어진 데 가면 이렇게 일자로 평행해질 거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가져다 쓴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도 타우도 역시 가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면에 따라서. 이 면을 따라서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전다 능력이. 근데 우리가 제일 큰 값을 써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쓸 거고 제일 우리가 파괴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큰 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큰 값에서는 직사각형에서는 1.5배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원형 단면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게요. 그 다음 원형 단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된 단면에서 지금 이렇게 전단력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중립면에서 Natural Surface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식으로 계산도 하겠지만 이제 크게 그냥 의미로 보면 자, 여기에서는 위쪽 부분에서는 T가 요거에서 요만큼 붙을 때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변화해요. T의 변화가 크죠. T의 변화가 커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 T의 변화가 작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여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보면 T의 변화는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T나 여기서 T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우가 IT분의 VQ를 해야 되는데 이 T가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는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걸로 보면 Q가 가장 큰 데서 타우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T의 변화는 거의 없으니까. 그럼 Q가 가장 큰 곳은 어디냐면 중립면이죠. 그렇게 보면 중립면은 원의 중심을 통과할 거니까 여기서 보면 원의 이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 반원이 A가 되는 거죠. 반원이 우리가 말하는 A'이 되는 거고 그럼 Q는 A'의 Y바가 되는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 그리고 여기서 있는 원의 이 반원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3파이분의 4R 저거죠. 그럼 파이 없어지고 2 없어지고 나면 3분의 2 R 세제곱 3분의 2의 R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t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r이고 이게 r이니까 t는 2r. 원의 i는 4분의 파이 r 4제곱. 그래서 우리가 j,를 쓸 때는 2분의 파이 r 4제곱이라 그랬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면적이라고 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이거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이대로 외워두고 그러면 타우는 it분의 vq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q는 3분의 2r 세제곱 그 다음에 i는 뒤집어주면 파이 r 4제곱 분의 4 t는 2r 그 다음에 v가 붙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3분의 4 파이 r 제곱 분의 v 그래서 이게 원의 단면적이 되니까 전체 면적이 되니까 a분의 v고 3분의 4배 뭐냐면 이게 타우의 평균값이죠. 원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V가 들어왔어. 시험 원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핀인 거죠. 이렇게 핀일 때 핀에서 V가 들어오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값의 크기는 뭐냐면 3분의 4배의 타우 평균값인 거죠. 이거 A. 그러니까 이제 핀에 걸리는 타우의 맥시멈 값은 3분의 4, 1.33배죠. 아까 직사각형일 때 1.5배고 이거보다는 작네요. 그죠? 1.33배의 타우의 평균값으로 구하면 된다. 그거의 3분의 4배.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문제가 나왔어요. 사각형 문제에 V가 주어졌을 때 타우의 맥시멈 값은 파괴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1.5배의 A분의 V 구하면 되고 이게 원일 때는 A분의 V의 3분의 4배 쓰면 돼요. 3분의 4가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만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책에 있는 문제 13.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보면 책에서는 I 값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도심의 위치도 주어져 있어요. 책의 문제에서는. 문제 13.1번을 보면, 여기서 보면 페이지 570페이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다 구해 보도록 할게요.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A에 여기 1.5kN, 1.5kN이 작용을 하고 A점하고 1.5kN 사이 지점에서의 평균 전단 응력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어디냐 하면 여기 이제 1번 이게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사이 각각 연결된 부분에서의 전단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건 전단력이겠죠. 1번 당연히 전단력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NN이니까 여기를 잘라야죠. 그러면 아래쪽 V, 위쪽 M이 되고 그럼 1.5에 1.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숙제로 봐서 이 전단력도를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1.5만큼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채로 나머지 구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지. 그 다음에 내려갔으니까 1.5만큼 내려오고 이런 모양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그리는 거는 우리가 재료 2에서 다루게 될 건데 미리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에서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찾으면 됩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전단력도 모멘트도의 기본을 보면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전단력만 구하면 되니까 전단력을 구하면 1.5kN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 자 여기서는 이 문제도 당연히 평균 전단 응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타우는 IT 분의 VQ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I도 있고 당연히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기 있잖아요. 모멘트의 변화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 이거의 두 개 위쪽 일부 특정 단면에서는 양쪽이 시그마가 변하게 되는데 모멘트 변화 때문에 변하게 되는데 평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델타 H가 생기는 거고 이게 뭐냐면 타우 YX를 만드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같이 타우 XY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V하고 평행을 이루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모멘트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중립면을 구해야 됩니다. 중립면 구하고 중립면에서 I 값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에서의 Q를 구해야 되고 이 역시 다 중립면이 필요해요. 무조건. 자 그렇게 보면 중립면을 구합시다. 요 단면이니까 모양이 20에 100이고 60에 20이고 80에 20인 거죠. 그래서 도형 1, 2, 3 하고 제일 아래부터 Y 잡고 그래서 AI, YI 두 개 곱한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나누면 되죠. 이거 늘 하던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암기 이 방식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이런 풀이 자체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1번은 20 100 곱하기 20이고 면적이 그 다음에 2번은 20 곱하기 80 3번은 20 곱하기 60 이거고 합인 거고 Y판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번은 여기까지죠. 그러면 20에 80 하면 100에다가 10 그래서 110 2번은 20에다가 80이니까 40까지 60 그럼 3번은 20의 절반 10 이렇게 곱해서는 이거 전체 썸 합 그럼 Y반은 이거에다가 나누기 이거 그러면 68.3 그럼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68.3 그럼 여기서부터 중립면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립면에서부터 또는 전체 도형의 미들점, 중앙값, 중앙점부터 시작을 해보면 8.3만큼 올라가 있겠네요. 60이니까. 그럼 이제 I를 구하면 되죠. I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구해봅시다. 그러면 1번에서 중립면에서 이 값 12분의 1, 100 곱하기 20의 세제곱 그 다음에 AD제곱 이게 이제 AD제곱이잖아요. 그죠? IX 프라임 더하기 AD제곱 이게 I죠. 그러면 A, 이 100 곱하기 20 여기 100 곱하기 20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면부터 요 중립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10
10이고 이게 8.3이니까 여기 40이니까 31.7. 그러면 10 더하기 31.7, 41.7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80 곱하기 20에 20 곱하기 80의 세제곱, 높이가 h니까 80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이가 8.3, 8.3의 제곱 a, ad 제곱. 그 다음에는 60 곱하기 20인데 60에 20의 세제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립면에서부터 요거의 중립면까지 68.3에서 밑에 10을 빼주면 되니까 58.3의 제곱 하면 8.6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는 이제 미터의 이 4제곱인 거고, 이거를 다리 고치면 이제 8.627에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밀리미터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중립면 찾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i를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각각의 필요한 데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부 접착부가 첫 번째예요. 그럼 여기니까 우리 전체 이렇게 돼 있던 걸로 보면 여기네요. 그죠? 여기면 이 부분이 지금 Q1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1번, 우리가 했던 1번의 Q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Q1은 A1의 Y1이니까 100 곱하기 20에다가 중립면에서부터 첫 번째까지는 41.7. 그래서 요 41.7 요 값이죠. 그대로. 그래서 41.7 곱하면 8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또는 곱하기 10의 3승의 밀리미터의 세제곱. 똑같겠죠. 그 다음에 두께 t는 요렇게 지나가니까 요 면이니까 요렇게 돼 있는 이게 두께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또는 20mm. 그러면 타우는 IT분의 VQ 집어넣고 나면 725kPa. 그 다음에 하부 접착부를 구하면 밑에 있는 이거이기도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면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Q1, 이걸 Q2, 이걸 Q3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기로 당연히 Q1 더하기 Q2가 마이너스의 Q3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더한 거는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Q2를 구해보면 Q2는 이 면적이니까 이게 80이고 20이에요. 그러면 80 곱하기 2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데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8.3 위에 올라가 있는 여기가 지금 여기 이 값이 뉴트럴 서피스예요. 중립면이에요. 그러면 2번은 아래쪽으로 8.3만큼 내려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면 마이너스 8.3을 곱해주면 되죠. 이게 AYI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를 계산하면 아마 이 마이너스 13.4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의 세제곱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83.4에다가 13.4 정도를 빼면 똑같이 7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로만 구하는 방식은 이게 60이고 20이니까 곱에다가 여기서부터 아래쪽 여기 단면까지의 도심까지의 거리 곱하면 이렇게 되죠. 어떤 쪽으로 곱하거나 구하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T 구하고 타우를 구해보면 608kPa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이제 다 왔으니까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이번 주 숙제에 대해서 풀이, 다음 주가 없으니까 이번 주는 이 풀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 주에 다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정리만 하면, 자, 재료역학은 재료역학 지금 우리가 8장부터 해서 지금 13장까지 다루고 앞에도 5장, 7장 또 도심이나 i값 때문에 다루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재료역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중 구조물이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나 기계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안전한지 파괴가 될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따지는 것이 재료역학이에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해석이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구조물의 치수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설계라는 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구조물에 들어온 하중으로 재료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재료가 파괴되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재료를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 들어오는 하중은 이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힘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모멘트로 들어오는 회전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힘과 회전,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힘과 회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방식으로 파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들어온 하중에 대해서 축방향 하중, 축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인 토크, 이제 액션 로드, 그 다음에 횡방향으로 들어온 밴딩 모멘트, 밴딩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횡방향으로 들어온 쉬어 포스.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각각은 응력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괴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각에 들어온 걸로 응력을 계산을 하고 이 응력이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료의 한계가 되는 응력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파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응력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축 방향으로 들어온 거는 A분의 P, 그 다음에 비틀림으로 들어온 거는 축 방향으로 종방향 회전으로 들어온 거는 타우는 J분의 TC, 그리고 전단 응력이 되고, 그다음 밴딩 모멘트, 즉 횡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은 수직 응력이 되고 I분의 MC, 그 다음에 수직 횡방향으로 들어온 전단력 타우는 IT분의 VQ라고 하는 전단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축방향 힘은 변형을 일으키고 근데 델타량 늘어나는 처짐량이 생기는데 늘어남이 생기는 거예요. 종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은 각도를 만들어요. 각도를. 그리고 이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원형 단면에 대해서만 다루었어요. 그다음에 굽힘 모멘트는 어떤 공류를 만들어요. 공류를. 그 다음에 전단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층간의 하중을 만들고 크게 보면은 전체적인 처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잡해서 나중에 다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종방향으로는 축하중, 모멘트가 들어오는 건 토크가 되겠죠.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건 전단 하중과 휘 모멘트가 되고 근데 축방향 중에서 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얇고 길 때 압축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압축 하중은 좌구를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세장비라고 하는 걸로 좌구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어투에서 16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15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 보는. 자, 그래서 이제 설계를 따질 때 이제 보면 재료 자체를 보고 따지는데, 자, 여기서 들어온 네 가지 자체가 보면 수직 응력이 두 개가 있고 전단 응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응력끼리 더할 수 있고 전단 응력끼리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응력끼리 더한 거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굽힘에서 이게 두 개가 더해지거나 이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 있고 이거 하고 재료 자체의 허용 응력이랑 비교를 해요. 이거는 수직 응력은 수직 응력하고 비교하고 전단 응력은 전단 응력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재료 자체가 이 연성 재료면 전단 응력에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랑 비교를 해야 되고 재료가 잘 깨지는 취성 재료면 수직 응력에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료가 각각 가지고 있는 한 개에다가 안전계수를 나눠준 허용 응력 기준으로 해서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넘으면 파괴, 넘지 않으면 안전이고 그 다음에 이걸 설계를 하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 A나 I 나누기 C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S니까 A나 S를 선정을 하는 것이 설계가 된다. 그 다음에 전단 응력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 IT에 대한 거, JC에 대한 거 결국 A하고 Z 값이라고는 IJ 값을 선정을 결과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은
제가 시험에 항상 냅니다. 이게 시험의 1번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축 하중이 들어갔을 때는 시그마는 A분의 P, 비틀림이 들어갔을 때는 타우는 J분의 TC, 순수 힘이 들어갔을 때는 수직응력이 발생을 하고 I분의 MC가 최대.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단이 들어오면, 전단력이 들어오면 IT분의 VQ 정리가 되고, 각각의 변형률은 축하중일 때의 변형률은 L분의 델타로 정의가 돼요. 비틀림일 때는 전단 변형률이 되고 L분의 로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게 L이고 이렇게 휘어질 거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고, 이게 로고 이게 파이. 그러면 이게 감마. 그래서 감마는 L분의 로 파이. 순수 힘일 때는 수직 변형률이 되고 마이너스 로분의 y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력 변형률 관계에서는 시그마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도 당연히 이거는 후계 법칙인 거죠. 왜냐면 이게 탄성 범위 내에서만 지금 다루는 거예요. 탄성 범위 내에서는 직선의 관계식을 띄고 있다. 여기서는 시그마는 E 입실론, 여기도 타우는 G 감마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실제 변형량은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거를 여기다 넣고 하면 우리는 델타가 궁금한 거죠. A분의 PL. 여기서는 각도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파이는 JG분의 TL. 여기서 뭐냐면 곡률이 생긴다고 했죠. I2분의 M. 여기는 델타랑 처짐이 될 건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X로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채우고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재료역학에서는 이거를 재료역학원에서는 이 테이블을 왜 이렇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고 변형량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암기하고 다루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고 나면 당연히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이러한 문제에서 이 하중들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PTMV가 들어왔을 때 이 값들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제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을 외우고 암기하고 계산하는 것. 이 공식을 외우지 못하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발생할 거예요. 험난한 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졸업하고 평생 이쪽 공학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 거면 이 식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 방법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것들을 조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료역학의 재료원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기 있는 13장의 연습 문제 풀이를 13.1번, 3번, 그 다음에 10번, 14번, 17번까지 풀고, 왜냐면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이니까 복습이 없으니까 다음 주는 학교에 나와서 오프라인 대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쪽 부분들은 미리 제가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